이게 제 생각에는 첫 스타트가 모든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한 걸음만 디디면 그 다음 발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. 무조건 처음에는 내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일단 내 땅을 먼저 알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지 어느 정도 틀이 잡히지, 그냥 주변 이야기 듣고 막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집 짓는 이 박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집 짓는 계획을 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뭔가,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, 미리 말씀드리면 제 다른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또 왜 이렇게 올리냐, 제가 요 근래에 유튜브 덕분에 이제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, 제 영상을 다 보셨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,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.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바로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상담을 할 정도면 다른 영상도 많이 보시고 또 제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건데, 정보를 많이 습득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,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정보를 좀 잘 못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,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영상에 다 올리니까 똑바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딱 앞부분만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. 집을 지으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, 제 생각에는 저한테 오시는 것보다 일단 설계 사무실에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한테 와서 그 내용을 들어도 되지만 한번 걸러 듣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, 땅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? 사실은 땅을 안 가지고도 저한테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, 일단 땅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. 땅을 가지고 계시면 그 주소를 가지고 설계 사무실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. 설계 사무실이 어디에 대부분 있냐, 시청이나 구청 옆에 다 있습니다.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, 그러면 어느 설계 사무실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, 아무 설계 사무실이나 가셔도 됩니다. 그냥 관공서 옆에 있는 설계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주소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, 그 상담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 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설계 사무실입니다. 집주인보다 더 잘 알 겁니다. 그 주소를 딱 불러드리고 조금만 검토를 하면 내 땅에 얼마만큼 집을 지을 수 있고, 또 도로에서 얼마만큼 띄워야 되고, 또 건물의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,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, 그 내용을 안 다음에 조금 확인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제 영상이나 있는 유튜브를 들으셔도 되고, 뭐 블로그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셔도 되는데,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설계 사무실에 가서 그 내용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가까운 설계 사무실에 가시라고. 그러면 대부분 그러십니다. 가기 조금 그렇다고,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말씀하시는데, 생각보다 설계 사무실 가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. 다 고객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꼭 설계 사무실, 또 어쩌면 한 군데만 가보시는 것보다, 제가 흔히 뭐 아파트를 알아보니 하면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뭐 쇼핑하듯이 다니라는 뜻은 아니고,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설계 사무실을 가서 들어보면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. 근데 가끔 가다가 좀 세밀한 부분은 어떤 설계 사무실을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,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를 다녀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면 내 땅이 어떤 상태고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고 다 아실 수 있습니다.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내용을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그 내용을 들으셔도 되지만, 제 생각에는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럼 이제 공부를 계속 좀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제 영상에서 계속 공부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 돈이 되는 공부입니다. 공부한 만큼 알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영상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시는 걸 엄청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가 축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.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설계 사무실은 무조건 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 설계 사무실 중에서 괜찮다고 느꼈던 설계 사무실을 하나 잡는 겁니다. 잡아서
그 건축사하고 같이 도면을 그려가는 겁니다.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있고 법적인 것도 다 이제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도면을 그린 다음에 도면을 그릴 때 어쩌면 설계 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법적 테두리나 이런 형태만 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을 다 지었을 때 건축주가 정하지 못하고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없습니다. 제 생각에는 뭐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 양 두께 이런 거, 그 다음에 뭐 일조권의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만 저희들이 컨트롤 하지. 예를 들어서 외장재도 어찌 보면 건축주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장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또 창호는 어떤 법정 규정 이상을 써야 되지만 그 이상은 건축주가 쓰고 싶은 재료를 쓰는 겁니다. 내장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면적도 마찬가지고 뭐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다 자신이 정해야 됩니다. 방문도 자신이 정해야 되고 화장실 타일도 자신이 정해야 되고 등도 자신이 정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모든 게 다 정해진 다음에 주변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. 주변을 보고 저도 시공자니까 저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시공자 중에서 좀 괜찮다고 또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견적을 받는 거는 저도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. 왜냐하면 더 혼돈이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좀 정확하게 견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몇 분한테만 그 도면하고 자기가 정한 내 외장재 품목을 정확하게 적어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적을 받으시는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금액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금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누가 만드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당연히 저렴한 사람한테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믿음이 가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예전에는 저도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제가 독립을 하고 난 초창기에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. 업체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진짜 디테일하고 내역을 보고 조금이라도 싼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몇백만 원 싸게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뒤로 들어가는 게 그 몇백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작업자를 보고 조금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거는 느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건데 저는 그렇게 느껴서 수업료를 많이 치렀습니다. 싼 사람은 싼 이유가 있었습니다.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이후에는 너무 금액보다는 좀 사람을 보고 조금 일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에 한두 번이니까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일단 가격이 제일 우선일 건데 이 정도 선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판단은 각자 하는 거니까.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같은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. 이제 도면 그리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도면을 그려가는 겁니다. 도면을 그려가는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첫 번째처럼 설계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면 설계 사무실이 이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예산 안에서 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 그러면 도면은 다 그려왔는데 자기는 나중에 견적을 해보면 자기의 예산하고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설계 사무실이 뭐 평당 400만 원에 도면을 그렸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물가 상승률이나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모든 여건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그걸 넘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금액에 맞춘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이 도면을 만들어 가면 도면을 그리면서부터 예산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가니까 예산을 잡아가면서 도면을 그리고 이제 계획을 잡으니까 그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여지는 많은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. 그 시공자를 잘못 만나면 완전히 속된 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. 빼도 박도 못하고 나중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. 나중에 중간에 자르지도 못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나오고 하여튼 좀 이것도 위험 부담이 당연히 있습니다. 건축주 입장에서 좋은 시공자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도 좋은 건축주를 만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.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. 어떤 분들은 시공자가 전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석에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집주인도 만만치 않다고. 제 생각에는 시공자라서 사기꾼이고 집주인이라서 선량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사람이라서 다 그렇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라서 누가 잘못하고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잘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둘 다 좋은 사람인데도 만났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둘 다 조금 이상한 사람인데 만나서 또 나름대로 잘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, 당연히. 그런 것처럼 둘 사이에 이제 케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기하고 잘 성향이 맞는 사람,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게 제 생각에는 첫 스타트가 모든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한 걸음만 디디면 그 다음 발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. 무조건 처음에는 내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일단 내 땅을 먼저 알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지 어느 정도 틀이 잡히지, 그냥 주변 이야기 듣고 막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시간만 허비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원상복귀입니다, 그냥.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가기 불편하게 느끼실 겁니다. 안 잡아먹으니까 꼭 설계사무실을 가셔가지고 내 땅이 어떤 땅인지, 그리고 내 땅을 잘 샀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땅을 살 때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이 땅이 좋다, 아무리 좋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 땅에서 좋은 거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좋은 거하고는 제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땅을 샀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, 예를 들어서 땅을 사기 전이라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번 설계사무실에 가서 이 땅으로 내가 원하는 걸 좀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땅을 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